안녕하세요, 이균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저널 아십니까? MD 저널에 제가 이 기능성 심장과 글리코믹스라는 파트로 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능성 심장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한 면이 있죠. 기능성 심장 질환과 그 영양의학 중에서 글라이코믹스라는 분야가 떻게 접목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D와 글라이코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전에 그 웰빙이라는 말 많이 듣고 또 웰리스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웰리스. 21세기의 건강관리 산업. 이것이 웰리스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그림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초호화형 스파입니다. 뭐 라프헤이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초호화 스파 병원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여기에 보면 뭐 웰빙이나 뭐 뷰티, 메디칼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 이거를 비용으로 보니까 뭐 많지가 않습니다. 의료검진을 하는데 3박 4일 동안 뭐 1,300만 원 정도 써야 되는데 실제 건강검진으로 5박 6일 정도 쓰면은 2천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21세기의 건강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세계에서 1,700만 명이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사망자의 31%를 차지한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사망 원인으로도 보면 2위가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2위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사망자 중에 85%가 그 가장 중요한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사망을 한다는 거죠. 심혈관 질환의 16.5%가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으로 사망하고 이 중에 51%가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또 한 45%는 뭐 관상동맥 같은 심장 질환으로 사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혈관 질환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선진국 거니까 워싱턴 대학교에서 분석한 미국 자료를 한번 보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2013년에 보면 2조 1천억 달러를 썼고요. 또 96년에는 1조 2천억 달러 썼는데 이 갭이 보면은 9천억 달러지 않습니까? 이 9천억 달러인데 어, 이게 우리 GDP나 또 인구 증가 대비해서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96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의료비가 30조 달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사실 155개의 그 질환을 분석을 해서 질환군을 봤는데 실제 심혈관 질환인 이게 IHD와 고혈압 그다음에 뭐 고지혈 뭐 이런 걸로 가장 많은 예산을 소비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환경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환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심혈관 질환의 이 비중이 우리나라에서도 두 번째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치료받지 않은 그 심혈관 질환은 개인의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찍 진단하고 심장의 건강을 돌보고 또 예방 활동을 좀 따르고 생활 방식에 이게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평가한 것도요. 보면은 약 10조 정도가 소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2012년도 뭐 분석 자료지만 뭐 대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심장마비와 뇌졸중은 보통 이게 사실 급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이게 주로 그 혈액이 심장이나 뇌로 흐르는 것을 막는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심장이나 뇌로 공급하는 혈관의 내벽에 지방 침착물이 축적되기 때문인 거죠. 심장 발작과 그 뇌졸중의 원인은 대개 흡연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또 비만에 걸리고, 또 비만에 있으면서도 신체 활동이 굉장히 부족한 뭐 직업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음주가 과다한 경우, 그리고 이제 고혈압, 당뇨병, 뭐 고지혈증 등 이러한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위험 요소들이. 자, 그런데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들은 뭐 이거 외에도 더 산재해 있습니다. 행동 위험 요소의 영향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혈압 상승이나 혈당 상승, 혈중의 지질 상승, 과체중 및 비만 등 그 중간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 우리 의료기관에 가면 이게 쉽게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측정을 하면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걸 측정하지 못함으로써 뭐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심부전, 기타 합병증 등 이 위험 요소가 증가했음을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심혈관 질환의 증상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증상이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심장 질환의 심장 마비의 증상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슴 중앙에 그 통증이나 불편함을 먼저 호소할 수가 있고요. 팔과 왼쪽 어깨와 또 팔꿈치나 턱 또는 등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다수의 호흡곤란 증상이나 구토, 또 식은땀과 오한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얼굴이 아주 창백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뭐 위에 이런 증상을 포함해서 턱의 통증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것도 주의 있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대부분 한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얼굴, 팔 또는 다리에 갑작스러운 약화, 또 대부분 신체의 한쪽 면에 또 다른 증상으로는 이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기 때문에 뭐 평상시에 무슨 어떤 징후가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 이게 이제 때로는 이제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 말하기가 어렵고 또 말이 이제 어눌해지는 뭐 그런 증상이죠. 또 한쪽 또는 양쪽 눈으로 사물을 보기 어려워요. 어지럽고 뭐 이중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또 보행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현기증이나 또 균형 또는 그 조정의 상실 이런 것이 일 수 있고, 알려지지 않은 원인이 없는 그 심한 두통 증상이 나타나고요. 때로는 뭐 졸도나 무의식증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자료인데 외국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 비패스트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뭐 패스트라고도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B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몸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I, 눈이 이제 잘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 그 다음에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팔이 한쪽 균형이 안 맞아요. 한쪽이 이제 그 둔해지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어눌해진다는 거. 그다음에 T는 사실 뭐 그 119를 불러야 될 그 골든 타임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체의 정상 기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의 밸런스입니다.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장을 구성하는 영양소 구성의 적절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 몸은 영양 밸런스가 부족한 만큼 이상 증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NIH에서는 식이보충제가 심혈관 질환과 암을 포함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반인의 그 심혈관 질환과 암 예방을 위한 종합 비타민제 또는 뭐 단일 영양소와 또 기능적으로 관련된 영양소의 사용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은 야채를 먹어라, 그죠? 심혈관 질환과 야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야채 섭취가 심혈관 관계 질환의 위험과 반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그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에 그 야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어, 또 이제 여기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과일과 야채 섭취량이 부족해서 수백만 명의 심장병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연구가 한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루에 400g 미만의 불충분한 야채 섭취와 또 하루에 300g 미만의 불충분한 과일 섭취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사망자 7명 가운데 1명은 과일 섭취가 불충분해서 생겼고 또 12명 중 1명은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요, 전 세계 사망자와 식이 관행을 분석해서 심혈관 질환 사망자 중 약 180만 명은 과일 섭취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또 100만 명은 야채 섭취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일 섭취 부족이 야채 섭취 부족의 약 2배에 달한 거죠. 이 같은 결과는 과일과 채소의 그 평균 섭취량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더 심각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2010년도 자료지만 여기에 그 자료를 토해서 보면 해마다 그 불충분한 과일 섭취로 인해서 130명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52만 명 이상이 심장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채를 불충분하게 섭취함으로써 20만 명이 뇌졸중으로 80만 명 이상이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이제 과일과 야채 섭취가 불충분하게 섭취하는 나라에서 점점 더 커졌다는 것을 이렇게 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뭐 우리는 어느 정도 과일을 섭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심장질환 치료에 그 필수적으로 도움을 주는 식이요법, 바로 글리코 영양소 식이요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는 질병과의 전쟁에서 가장 혁명적인 변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최근에서야 밝혀진 그 새로운 분야의 지식인데요. 세포의 적절한 통신을 돕는 능력 때문에 면역체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이 됐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감염과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기 위해서 몸이 글리코 영양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사실은 뭐 굉장히 당연한 그 절차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 몸은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포끼리 그 의사소통이 잘 되면 이 과정이 더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글리코연소의 사용은 어디에 되냐면 여러 가지 질병도 있지만 거기 바로 그 심장병과 같은 질환군에서도 의학적 개선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뭐 키모테라피나 뭐 수술 또는 뭐 방사선 치료에 또 함께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빠른 회복을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 글리코 영양소의 발견은 우리가 마침내 그 질병에 대처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그 글리코 영양소의 섭취 방법이 치유나 치료 목적으로 그 처방되는 처방약이 아니라 단지 식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한번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별도로 강의를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 글리코 영양소가 그 만들어내는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 주는 당, 그거가 우리 심장병과의 관계되는 부분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하퍼의 생화학에서 나온 건데요. 맨 아래 이렇게 보면 혈장 단백질을 뭐 포함해서 혈소판의 표면막에 특이한 그 당 단백질을 구성하고 뭐 지혈에도 관계된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글리코 영양소가 당 단백질의 당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의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몸에서 글리코 영양소의 정상적인 기능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일단은 질병 과정이 시작되면 면역 체계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병으로부터 몸을 방어하려고 시도하는 게 바로 면역 체계인데, 그 면역 체계가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충분한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면 몸은 원래의 상태로 쉽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몸이 질병을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질병은 오히려 우세하게 되는 거고 건강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단에 이 글리코 영양소를 추가해서 먹게 되면 몸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데 도움을 주고 몸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글리코 영양소는 어떤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이 여러 가지 질병에서 스스로 회복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세포와 세포가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 신호가 오고 가죠. 이렇게 전기 신호를 주는 것이 당으로 된 단백질에 붙어 있는 당. 그래서 당 단백질이라고 하고 이것을 글라이코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또 글라이코 프로테인이라고도 또 말을 하죠. 이렇게 전기 신호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 당 형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심장을 구성하는 원소도 역시 단백질과 그 단백질에 결합된 당, 즉 당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 영어로 글라이코 프로테인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글라이코 프로테인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글라이코폼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전기 신호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주요 성분이라는 거. 전에 뭐 과학 시간에 뭐 다 배웠던 사실들이지만 한번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라이코폼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이 건강한 세포가 되고 이것이 병든 세포가 된다는 거죠. 사람은 점점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이 글라이코폼 이거 단백질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이러므로써 질병이 생기고 이것이 또 당의 비정상 결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백혈구 세포입니다. 백혈구 세포들이 이렇게 가시 모양의 당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당이 비정상 결합이 되고 떨어져 나가고 해서 저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이 암세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포에 관계되는 당을 말하는데 이걸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알아본다고는 했지만 제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포의 사진입니다. 세포 끝에 있는 이런 섬모들 이것이 바로 글라이코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확대해 보면 이런 세포 표면에 이것은 이제 지질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이제 프로테인인데, 그래서 프로테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당이 프로테인이 붙어서, 글라이코 프로테인, 당 단백질이라고 하죠. 요 구슬 같은 형태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8가지 영양소라는 거죠. 그 8가지 영양소의 형태가,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 톡신 이런 것과 방어 형태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세포가 새로 이렇게 소통한다는 거. 이건 내처이지에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장 질환과 단백질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심장 질환과 단백질 관계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이제 하퍼 생화학교과에서 나왔습니다. 뭐 심근 수축에 관계된다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심장 질환과 단백질의 관계를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전되는 심장 근육병증은 심장 에너지 신진대사 장애나 비정상적인 심장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로 인한 것입니다. 유전적 심근병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먼저 심장 에너지 대사 주로 그 심근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그 지방산 산화 또는 그 산화적 인산화에 관여하는 효소 또는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반영되고요. 두 번째는 마이오신, 뭐 트로페마이오신, 트로포닌, 그리고 심근 마이오신 결합 단백질 C와 같은 심근을 수축을 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이러한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가족 비대증성 심근병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단백질, 효소 또는 뭐 tRNA 분자를 코딩하는 유전자, 주로 뭐 핵이나 미코톤드리아가 되겠죠. 이들의 돌연변이, 근데 뭐 가끔 돌연변이가 아니고 뭐 결손일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유전성 심근병증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일부 증상은 경미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다른 증상들은요 심각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조직에 영향을 주는 증후군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의학자로 생각하기에 이 글리코 영양소와 그 심장 질환의 관계는 그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들과 특히 심장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글리코 영양소를 첨가하면 더 나은 그러니까 합병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유 과정도 큰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일반 대중들 사이에도 이런 그 두 가지 절감 효과는 이제 알게 돼서 21세기에 그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글리코 영양소의 어떤 결정적인 그 이유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 영양소를 전반적인 영양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이 글리코 영양소 요법 뭐 이런 식이요법이 있지만 부가적인 식이요법도 물론 중요합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줄여가는 그런 방법에는 담배 사용의 중단이나 또 식이염분의 감소. 그러나 식이염분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싱겁게 먹어도 위험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금을 너무나 안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분야도 싱겁게 먹어서 위험한 분야도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한번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또 앞서도 제가 강조했지만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지 않아서 걸리는 심장병 이것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또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심장 혈관의 위험을 줄이고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당뇨병, 뭐 고혈압
치료법과 또 고혈당의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행동을 취하고 또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는 건강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용 면에서도 뭐 저렴하고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우리의 그 건강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CBDS 심혈관 질환과 그 보완 대체 의학의 관계는 좀 어떨까요?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그 국립 의학 도서관의 자료를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사이에서 영양요법 등의 보완 대책 이야기 널리 보급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뷰는 대체의학 사용에 대한 그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에 대한 정확한 생리, 또 화학적 효과뿐만 아니라 대체 의료법 사용에 관한 환자와 의사 간의 더 많은 공개된 의사소통 라인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보다 엄격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다 나은 치료 계획 완성 이러면 있지 않습니까? 치료를 결정 시에 의사와 환자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기능성 심장 질환 또 더 나아가서 그 CBDS 심혈관 질환 이런 것을 치료하는 단계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모두 그 심혈관 질환에 대한 뭐 보완 대체 의학의 사용과 관련해서 증거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을 결정할 때 이런 것이 고려돼야 되는 것을 제가 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이 좀 이상하지만 바라겠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는가? 네. 의성하면 히포크라테스죠. 이분이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뭐 약으로도 안 된다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나는데요. 또 제 16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그 화학 약을 개발하신 파라셀수스라는 의사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화학적인 약을 개발해 내시면서 약학의 아버지, 독성학의 아버지 이렇게도 불리셨던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성이 없는 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약은 독이다. 약과 독은 용량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의 또 다른 말씀이죠. 히포크라테스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백인의 의사를 지니고 있다. 의사인 우리가 할 일은 이들 명의를 돕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라셀수스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자연에 두셨다. 과학이 할 일은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진정한 건강을 찾기 원하십니까? 그 웰니스의 기회, 기회는 바로 또 이 자연의학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도움을 드리는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